저는 갤럭시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조금 더 많이. 안녕하세요, 에이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갤럭시 그리고 아이폰 이렇게 두 제품을 모두 다 써봤는데요. 제가 갤럭시를 꼭 써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두 제품 다 단점이 명확하지만 서로가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 스마트폰을 쓰는 게 최고겠지만 일단 저한테는 갤럭시를 쓰는 게 조금 더 유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순서대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플 위젯이었어요. 갤럭시는 어플 위젯을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UI를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플들을 마음껏 놓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하게 썼던 게 이 음악 어플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음악 어플을 하나, 둘, 세 개나 이렇게 바탕화면에 꺼내놔서 원하는 음악을 재생만 하면은 바로바로 틀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어플 위젯을 사용할 때 갤럭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아이폰은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어플을 마음대로 둘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 안에는 마이크로 런처라는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요 UI가 있는데 그걸 사용했을 때 굉장히 도크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스처 기능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 다 알고 있는 기능인데 통화 녹음입니다.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되지가 않죠. 통화 녹음이 없어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썼는데 막상 통화 녹음이 필요할 때 이 기능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녹음도 제가 갤럭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전화번호 초성 검색하고 연락처 삭제입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초성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가나다 어플을 이용해서 초성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검색을 한다든지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사용을 해야 돼요. 왜 그런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검색을 해도 가운데 글자만 썼을 때는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연락처 삭제인데요. 이것도 안 되는 건 아니죠. 네이버 주소록이라든지 다른 주소록 어플을 사용해서 하면은 쉽게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는데 기본 아이폰에 내장되어 있는 이 연락처는 무조건 하나씩 삭제를 할 수 있고 그 삭제하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저는 습관적으로 핸드폰 저장을 기본 스마트폰에다 저장을 하는 습관인데 그거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플을 들어가서 연락처를 저장하는 것보다 기본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연락처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다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부분도 갤럭시는 편리하게 그냥 다 검색이 되고 삭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로 꼽았고요. 자,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공인인증서인데요. 이거 진짜 큽니다. 아이폰은 또 안 되지 않는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으면은 각각의 인증을 할 어플에다 따로따로 인증서를 받아줘야 되고요. 안 되는 부분은 얼마 전에 손텍스에서 제가 업무를 처리할 때 공인인증서를 갱신을 해도 계속 폐기된 인증서라고 나와서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아이폰은 그냥 안 된대요. 계속 인식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니까 또 아이폰은 안 된대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답변까지 받아버렸어요. 곧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 많죠. 그리고 PC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든 자기가 안 쓴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하는 것보단 안 써도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그냥 기본적으로 같은 스마트폰 대비 조금 더 무겁습니다. 갤럭시와 비교했을 때 사실 비슷한 성능의 최신 스마트폰을 비교해보면 조금씩 무거운 건 사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이것도 당연한 부분인데 여섯 번째로 삼성페이입니다. 삼성페이를 아직도 안 써보신 분들은 이게 최첨단 엄청 어려운 기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써보면 20년 된 엄청 오래된 가게에 있는 카드 리더기도 마찬가지로 다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애플페이도 들어올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들어온 게 사실이니까요. 이 부분도 컸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이 감성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마크를 하나 붙여놓으면 감성도 어느 정도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갤럭시라기보다 노트 시리즈에 해당되는 건데 요 S펜 때문인데요. 이 S펜도 엄청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의 말을 번역할 때 모르는 언어를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복사가 되지 않는 글들 있잖아요. 터치를 해도 그런 글들을 이 S펜으로는 복사가 되지 않는 글도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이런 거 보낼 때도 이거 외워서 해야 될 때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편해요. 아이폰에서는 펜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크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거 찍을 때도 간간히 이제 촬영할 때 블루투스로 촬영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편리했어요. 다음 8번째입니다.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열인데요. 이건 제가 직접 사용을 여러 대 사용해보면서 체감을 해본 건데 일단 저는 태닝할 때 뜨거운 햇빛 아래에 있을 때 핸드폰이 더 쉽게 뜨거워져서 렉이 걸리는 경우가 첫 번째로 있는데 두 스마트폰 다 렉이 걸려요. 하지만 아이폰이 좀 더 빨리 렉이 걸리는 편이었어요.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 스마트폰이 더 발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기능을 차단한다든지 그런 건 당연한 거지만 아이폰이 열 배출에 더 민감해서 더 스마트폰을 지키기 위해서 더 빨리 차단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발열에 더 빨리 차단을 해버립니다. 겨울에 에어컨 앞에다가 스마트폰을 놓고 뜨거운 히터가 오면은 핸드폰이 뜨거워지겠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갤럭시보단 아이폰이 더 빨리 발열이 생겨버리고 더 빨리 스마트폰을 차단해버려요. 그렇게 먹통이 되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다음 10번째입니다. 삼성 덱스인데요. 요거는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편리함을 느낄 거예요. 사진, 영상 등을 PC로 옮길 때 파일을 다시 한번 찾아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을 수가 있고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옮겨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편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11번째입니다. 이것도 다들 알고 계시는 기능이죠. 멀티 윈도우 기능이랑 램 사양입니다.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쓸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분할 화면으로 쓸 수 있다는 것, 분할하면 팝업 화면 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것. 이런 기능들이 아이폰에도 이제 곧 생길 거라고 했는데 정식 베타 버전이 나와 봐야겠지만 현재 퍼블릭 베타까지 업데이트를 한 결과는 사파리에서만 유튜브가 PIP 기능을 지원하고 그 외적으로 사실 좀 자유롭게 멀티 윈도우 기능을 사용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멀티 기능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갤럭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요. 다음으로는 램이에요. 램 용량이 뭐 노트 10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기가 램, 그 다음에 아이폰 XR은 3기가, 4기가 램, 3기가 램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3,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최소 2배까지 난다고 해도 6기가, 12기가 뭐 이렇게 난다 해도 사실상 램 용량이 차이가 나는 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멀티 기능을 여러 가지 어플을 사용할 때 스마트폰에 켜져 있던 어플들이 꺼졌다가 켜져버리는 리플렛이라고 하죠. 그런 게 갤럭시에서는 훨씬 적게 일어나고 아이폰에서는 좀 더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어플들을 사용할 때 그럴 때는 또 갤럭시가 훨씬 유용하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미러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LG 인터넷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TV랑 기본적으로 미러링이 가능해요. 왜냐면 LG 인터넷에서는 구글 크롬캐스트가 내장되어 있는 셋톱박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랑 TV랑 쉽게 연결해서 미러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 외적으로도 뭐 유선, 그다음 무선으로 할 수 있는 미러링 방법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다음 그 방법들이 거의 다 무료에 해당되고요. 하지만 아이폰은 유선 미러링 가능하지만 무선으로 미러링 하는 방법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유료 결제를 해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뭐 마찬가지로 구글 크롬캐스트 같은 걸 구매하셔서 아이폰에 또 끼워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을 때 무료로 아무런 장치를 구매하지 않고 무선 미러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찾아본 결과는 없었습니다. 자, 14번째입니다. 고속 충전과 C타입. 요즘 차량이나 신차들,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도 전부 C타입을 지원을 하죠. 그 추세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고요. 그런데 아이폰은 라이트닝 케이블을 지원을 하고 구매 당시에 고속 충전기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이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간단한 이유였으니까 넘어가고 15번째, 이거는 호구 vs 일진인데요. 이거는 한편으로 삼성한테 조금 답답한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애플의 에어팟, 삼성의 버즈는 둘 다 서로 호환이나 끊김이 조금 있겠지만 문제는 있어도 사용이 가능은 해요. 하지만 버즈는 아이폰에서 음량 설정이라든지 세팅이 아예 불가능한 반면에 에어팟은 갤럭시에서 모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각각 맞는 웨어러블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좀 치사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삼성은 왜 에어팟의 어플을 지원하는가 약간 답답하기도 한 심정이 조금은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제가 불편함을 겪었던 이유를 한번 알아봤고요. 나머지는 솔직히 조금씩 이해를 할 수 있어도 제가 느꼈을 때 제일 큰 게 첫 번째 삼성페이, 두 번째 통화 녹음, 세 번째 발열, 네 번째 연락처 삭제가 안 된다. 이렇게 네 개가 제일 현실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갤럭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이폰을 서브폰 또는 메인폰으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갤럭시를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갤럭시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조금 더 많이. 자, 여기까지 에이트였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